네, 이번 달 셋째 주말에 부산 전포동에 있는 카페 데니스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사주 상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우합 같은 경우는 자평식에 있는 이론은 아니고요. 강의 초반부에 우리나라 역학의 대가 선생님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고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사주 첩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합은 모퉁이 우자 써가지고 모퉁이합이라고도 부르고 계절의 끝과 다음 계절의 시작의 합이에요. 삼합, 방합만큼 결속력이 뚜렷하고 강한 합으로 봅니다. 한 계절의 끝은 다 묘고지잖아요. 삼합이 마무리되는 구간이고 방합이 마무리되는 구간이죠. 계절의 끝이. 삼합과 방합운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앞 계절의 삼합운동이 그리고 다음 계절의 방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축인우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축토는 사유축이 마무리되죠. 해자축도 마무리되죠. 그런데 축토 다음에 오는 임목은 인호술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인호술은 화죠. 화는 금의 앞에 있죠. 목화금수잖아요. 그러니까 앞계절의 삼합운동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는 인묘진으로 방합을 하죠. 네. 해자축이 끝나면서 겨울이 끝나면서 봄이 시작되는데 축토는 사유축 금운동도 정리하면서 해자축을 겨울까지 정리하는 거고 임목은 인묘진으로 이제 봄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인호술로 벌써 그 다음 계절 여름의 준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합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그 앞에 있는 우합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지지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지가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만큼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합들이 다 순서대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예상 가능해지고 연결되고 이런 키워드들이 붙겠죠. 인생이 연결성을 갖고 간다라고 보세요. 만약에 구성이 년에 오화가 있는데 오화 다음에 자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 초년부하고 청년기하고 완전히 운동성이 달라지겠죠. 근데 년에 오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미토가 있으면 일단 오화에서 미토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우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행적으로 들어가면 진술충미는 각 계절의 끝에는 진술충미가 있는데 이 진술충미를 오행으로 구분 지으면 다 토죠. 진토, 술토, 축토, 미토죠. 그런데 얘네들이 우합하는 글자인 임목, 사화, 신금, 해수 얘네들은 오행으로 보면 다 목화, 금, 수죠. 그러니까 토와 나머지 사행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행토 공부할 때 중계하고 전환해 준다고 했잖아요. 중계 전환 과정을 거쳐서 다음 계절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글자로 치면 진술충미와 인신사의 합이다. 그리고 생지, 왕지, 고지, 묘고지 개념으로 치면 묘고지와 생지의 합이다. 왜냐? 인신사에는 네 글자 다 각 계절이 생하는 생지죠. 진술충미는 한 운동이 마무리되는 묘고지고요. 결국 묘고지에서 생지로에 연결된다는 게 묘지에 들어간다고 내가 해왔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운동 과정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실물적인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겪었던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전 운동 과정을 바탕으로 토라는 중계 전환 과정 작용을 거쳐서 새로운 변화 변동으로 연결된다. 다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제가 변해갔어요. 어떤 일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환점이 되었어요. 누구나 다 전환점이 있죠. 네, 이 계절과 계절에서는 진술충미가 이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합은 종류별로 축인, 진사, 미신, 술회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먼저 축인 우합이에요. 축토는 삼합으로는 사유축하죠. 방합으로 해자축이고요. 오행으로 보면 사유축은 금이고 해자축은 수죠. 금수가 정리가 되죠. 축토에서.
금수를 조금 더 크게 묶으면 음이 될 수 있죠. 음이 정리가 되죠. 축토에서. 인묘지는 방압으로 목이죠. 삼합으로 인옷을 화죠. 그러니까 이 금수 운동이 축토에서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 목화 운동이 인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축인 우합은. 그러니까 사유축, 삼합, 해자축, 방합 과정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운동했던 과정들이 쌓여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인묘진 방합이 있고 방합하고 인호술 삼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대음양이 전환된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 대음양이 전환되면 운명 변화량이 크다고 공부했어요? 적다고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축토하고 인목에는 지장간이 세 글자가 다 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장간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이 있어서 결속력이 강하다고 봐요. 결속력으로 볼 수도 있고 연결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씩 띄워놓고 보면은 축토는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죠. 인목은 굉장히 역동적인 구간이죠. 어느 순간까지는 축토가 작용하는 구간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고 정적이고 위축되어 있다가 인목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역동성이 열리겠죠. 펼쳐지고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면서 네, 요거 그대로 읽어서 운명 변화량이 한동안 오래 정체되어 있고 변화 없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바빠지고 굉장히 역동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변함없이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퇴직해서 굉장히 자기 사업 열심히 하겠구나.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 보냐면 인간으로서 어떨까? 축토 인간으로서 어때요? 그렇죠. 인목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보신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자라면 어떨까? 여자라면 어떨까? 남녀 성별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간다, 불편하게 간다. 좀 수월하게 갈까, 힘들게 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진사우합이에요. 진사는 삼합으로는 신자진, 수죠. 방합으로 인묘진, 목의 끝이고요. 봄의 끝이죠, 진토가. 그래서 봄의 끝인 진토와 여름의 시작인 사화가 연결되는 건데 사화는 방합으로는 사오미를 열어주고 삼합으로는 사유축의 시작이죠. 요 신자진 삼합하고 인묘진 방합 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오미 방합, 사유축 삼합으로 연결되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연결되는데 겨울하고 봄에 했었던 것들을 갖고 여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지장간에는 무게합, 을경합, 진토가 오양 이름이죠. 음양 상태로. 이거 다 기억나시죠? 사화가 육양이죠. 그러면 이게 양기가 되게 과중된 연결이죠. 진도 양기가 세고 사도 양기가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이 진사를 진사라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사주에 진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 굉장히 강한 세속성을 추구한다. 진토는 한방심리도 있고 투기심도 발동될 수 있고 사화는 사중 경금으로 목적성, 세속성 이런 것도 강하게 추구하죠. 인간 활동성으로 진사 구간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엄청 바쁘고 분주하고 세속성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남녀 성별로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미신우합이에요. 그럼 아까 축토에서는 금수에서 목화로 전환됐는데 이 미토에서는 목화에서 금수로 전환되죠. 거꾸로. 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거죠. 네. 대음양이 또 전환되죠. 지장간에는 정임합, 을경합이 있고 근데 이제 한 글자씩 띄워놓고 보면 미토는 미정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신금은 역동성이 있죠. 이게 인목은 양을 향하는 역동성이고 신금은 음을 향하는 역동성이죠. 네. 근데 정체되어 있던 사람이 역동적이 되면 느끼는 건 어떨까요? 이제 풀리네 이러겠죠. 네. 그만큼 이제 체감은 더 뚜렷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미토일 때 미토에서 신금으로 가는 거랑 그러면 성별로 여성 미토일 때 신금 바뀌는 거랑 남자 미토일 때 신금 바뀌는 거랑 이해되시죠? 술회
술의 우압 같은 경우도 이제 인호술 삼합이 끝나죠. 그리고 방압으로는 신유술 가을에 끝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계절 가을의 끝 다음에 오는 겨울 해자축이 해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미 그 다음 계절인 겨울의 다음 계절인 봄 해묘미의 목 삼합 운동도 해수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인호술 삼합 신유술 방압 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자축 해묘미로 연결된다. 가을에서 겨울로 연결된다. 근데 이제 술해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정이합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정이합이 우리 합했을 때 정이합 뭐를 추구했었죠? 정이합 목을 추구했죠. 네. 목이 또 새로운 환경이고 그 다음 계절 다음에 올 봄이잖아요. 네. 그 다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술하고 해가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술해 구간에서 이제 슬슬 내년 준비하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나머지 우합들에 있는 지장간들도 다 이렇게 좀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공부 다른 것들 많이 한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음양 상태로 보면은 술토 같은 경우는 오음 1양이죠. 아까 진토는 5양 1음이었는데 술토는 5음 1양이죠. 그리고 사화는 6양이었는데 해수는 반대로 6음이죠. 그래서 진사가 양기가 과중된 구간이었으면 술해 같은 경우는 음기가 과중된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술해를 천라라고 하고 진사를 라망이라고 하잖아요. 천라지망이라고. 이게 운에서 오거나 아니면 사주에 이게 있으면은 뭐 답답하다,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불편하다. 술해 모습하고 맞는 일을 하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겠죠. 정신적 활동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뭐 술해, 진사 요것도 다 그냥 있으면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술해 같은 경우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음기가 강하니까 요거를 또 성별로 보면 남자 술해 어떨까요? 정적이고 좀 음적인 상태에서 인호술이나 해묘미가 될 때 그때 한 번씩 양쪽으로 확확 하겠죠. 제가 지금 술해잖아요. 술토 갖고 있으면서 해수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명리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연락 오면은 촬영하러 가고 뭐 오디션 가고 음적인 환경 안에서 양적으로 사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사주에 우합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연결성을 갖고 가겠구나. A라는 과정에서 B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목화토금수에서 순환의 개념으로 보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월지일지에 있으면은 청년기에 하던 일하고 중년기에 하던 거하고 이제 연결성을 갖고 간다. 방향을 잡고 간다. 그 글자의 작용이 뚜렷하게 연결성을 갖고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죠. 다 연결성을 갖고 가는데 이제 음에서 양으로 완전 바뀌면은 그만큼 변화가 크겠죠. 반대로 양에서 더 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우합의 개념의 어떤 인자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음양적인 틀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해석을 해본 거고, 이게 어떤 이론이다 이건 아니죠. 축인하고 미신은 음양 전환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보고, 진사하고 술에는 뭐가 좀 섞여 있어요, 많이. 왜냐면은 진사 같은 경우도 신자진으로 음도 있고 인묘진으로 양도 있죠. 사화 같은 경우는 사음이 화기가 강한 그 바탕인데 그 안에서 금을 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우합이어도 좀 결과성에 있어서 축인 미신보다는 좀 덜하다고 보죠. 굳이 그룹을 나눈다면. 축인이나 미신 우합이 있으면 이걸 긍정적으로 쓴다 그러면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진사하고 술에는 그 조건에 맞춰서 쓰면 괜찮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술회를 뭐 종교, 역학, 철학의 기운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막 고상하게 이런 너네들은 그런 거 막 뭐 사고 막 쇼핑하고 물질적인 거 뭐 그런 걸 보고 막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 아이고 나는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거야. 이 안에서도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이 세상 물질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걸 더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잘못 발현되면은 뭐라고 할까? 어떤 정신적인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잘못 나오면. 뭐 백화점 가서 이거 샀다 그러면 야, 나는 그 작가분의 책 이거 샀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나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 차이만 있다고 봅니다. 역학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인군자라는 거 절대 아니고, 오히려 역학 공부해서 자기 아집으로 더 뭉치게 되면 이거는 더 진짜 힘들게 가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는 밖을 봐야 된다고. 왜냐면 워낙 안으로 지금 쏠려서 안을 보려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역학을 공부하신다는 자부심은 가지시되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